안녕하십니까? 부산 파고다 서면 지점 황진 토익에서 RC 담당하고 있는 황은영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2월 19일 토익 시험을 앞두고 특강에서 만나게 됐네요.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내용들이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특강 주제들이에요. 자, 일단 뒤에 단어들 한번 보시고 익숙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이십니까? 한번 조금 시간 들 테니까 해석은 되는지, 문법적인 특징은 내가 알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eagerly anticipated, eagerly await, 이게 되게 시험에서 소위 잘 출제되는 콜로케이션이 되는, 함께 위치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sharply, rapidly는 오답 처리되긴 했지만 뒤에 증가 감소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현들이죠. 그리고 공연장에 가면 please refrain from taking flash photography. 그래서 후레쉬가 터지는 사진 찍는 거 자제해 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recognize는 LCRC 공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인정하다, 칭찬하다, 지하다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또 by와 until을 구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by, until 둘 다까지라는 전치사죠. 근데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within과 during도 기간이 연결되는 전치사인데 뒤에 어떤 명사가 서로 다르게 연결되는지 알고 계신지. 그리고 도주 이런 거 진짜 토익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죠? 그냥 찍고 나오는 그런 유명한 표현이죠. 그 표현을 나는 알고 있는가, 비슷한 표현들을. 그리고 immediately after 하면은 immediately 자리에 부사 찾는 거라던가 거기 shortly, soon 뭐 그죠? 뭐 많습니다. 같이 올 수 있는 게. 그리고 after 하고 before, 동의어 prior to 뭐 이런 거 following 거 요즘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as long as 뒤에는 뭐가 오지? as well as 뒤에는 뭐가 오지? 해석은 뭐지? 이게 지금 여러분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갑자기 이 애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표현들이 가장 최근에 1월 29일 정기 토익이 있었는데 그 토익에서 선생님이 시험장에서 본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저도 시험을 치고 있었지만 쌤 학생들도 그죠, 부산 시내 전국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시험장에서 치고 계셨을 텐데 이런 애들은 정말 유명한 애들이에요. 토익 시험에서 수십 년 동안 기출이라는 이름을 달고 굉장히 반복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애들이죠.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정말 찍고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자기가 학습을 하고 나면 자기 거가 될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시간 걸리고 공부 해석하고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험 치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때가 1월 달이었으니까 2월 개강을 하면 토요일 날 특강을 많이 합니다, 쌤이. 그래서 토요 특강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런 단어들만 쫙 모아서 한번 정리하는 특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 갔을 때 적어도 이런 문제는 시간 잡아먹지 않고 풀고 나오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월 시험을 치고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얘들아 2월 달 강의에서는 토요 특강에서 쌤이 이렇게 정리를 할 예정이야. 기대해라고 얘기했는데 마침 2월 19일 정기 토익 특강을 지금 찍게 돼서 딱 시기적으로 봤네요. 그래서 쌤하고 수업을 듣는 황진 토익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월 19일 시험을 칠 여러분하고 이 내용을 공유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학생들처럼 여러분을 생각하고 최대한 시험장에서 시간 걸리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팁을 완전히 많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자고 지난 2022년 후반부에 한 5개월치 한 10회차에 걸친 토익 문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잘 나오는 유형을 쭉 모아서 다 가르쳐주고 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시간상 안 되고 그래서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다음 특강 때 제가 또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일부 조금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초초초빈출 출제 유형이 뭐가 있는가. 두 번째, 아주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설명만 듣고 나면 3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로 특강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또 배우는 그죠? 즐거움으로 특강을 잘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요게 아마 여러분 문제팩에 있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설명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출제됐던 유형 좀 비슷한 거 한두 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some이라는 단어예요. 동사는 may require 보이시죠? some이라는 단어가 지금 보시면
자, 명사의 수와 관련된 문제인데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3인칭 단수라든가 그런 걸 이용한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단수팀이 있고 복수팀이 있고 못 세는 명사도 있고 복수나 불가사는 붙을 수 있는데 단수는 절대 결혼 못하거나 아니면 수와 상관없거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세한 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근데 썸이라는 것은 복수나 불가산이 붙어요. 단수 붙는 건 토익 시험하고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버리시면 되고 그래서 썸 뒤에는 복수나 불가산이 오는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어셈블리가 조립인데 얘가 세느냐 못 세느냐 이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최대한 이제 자기가 자료들을 묶어서 모아서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도 나와요. 일단 조립은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러면 썸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일단 명사가 아닌 애는 제거가 되고요. B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단수 못 온다고 했죠. 그래서 단수 C는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assemblies와 assembly가 남는데 아까 불가산 명사라고 했으니까 S가 못 붙겠죠. 그래서 답은 D가 되는 그죠?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시면 여러분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썸 뒤에 복수나 불가산 중에서 어셈블리가 불가산임을 알고 푸는 문제, 이런 문제. 또 하나 더 해보면 자,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most라는 애가 보이는데 most 그리고 동사가 go가 보이죠. most는 many more most에서 뒤에 복수명사, much more most에서 뒤에 불가산 명사. 그래서 most도 복수나 불가산이 붙어요. 썸하고 똑같죠. 그런데 photo라는 게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있죠. photo. 그건 사진 한 장 셀 수 있죠. 그래서 photo 아니면 photograph 이건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근데 photography 하면 사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산이 되는 겁니다.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most는 복수나 불가산인데 photo는 단수라서 절대 못 와요. 그래서 빈칸이 복수나 불가산이 와야 돼요. 그럼 복수학과 불가산학과 했을 때 보면 뒤에 동사가 우리에게 팁을 줍니다. go죠. 그러면 이거는 단수 명사는 안 돼요. 단수 명사가 되려면 goes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명사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의 수와 관련된 문제. 자, 지금 보시면 우리 문제팩에 있는 문제를 봅시다. 지금 보시면 동사가 이렇게 보이시고 그 must be 앞에 주어인데 투부정사 구는 주어가 아니니까 빈칸이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빈칸은 명사가 돼야 되고 그래서 명사 자리니까 be는 안 돼요. 그죠? 그리고 request는 명사로 요청이고 가사 명사 이런 건 이제 여러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아예 덩어리로 make a request 이런 식으로 그 표현 덩어리를 외우면 조금 가산 불가산이 좀 구별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request가 또 목적어 필요한 명사가 되겠죠.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requesting은 ing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날라가고.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뭐냐면 request하고 request인데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request는 셀 수 있다고 했죠. 자, 세는 명사는 단수 명사가 있고 복수 명사가 있는데 단수는 단독으로 절대 못 써요. 더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쓴다. 빈칸만 있거나 아니면 other 같은 한정사가 없을 때는 복수나 불가산만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request와 request에서 지금 보시면 request는 셀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면 안 돼요. 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request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가산 불가산이 잘 안 외워지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수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일치시키고 이런 거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래서 명사의 수 관련된 거 정확하게 포인트 잡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단수는 한정사 어도 없이 단독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한정사 없이 단독으로 쓴다 하면 형용사 있는 건 상관없어요. 형용사 어차피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죠. 그래서 other 같은 한정사 없는 경우입니다. 단독으로 쓴다는 게. 그런 경우는 복수나 불가산 명사만 택하시라.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좀 팁을 얻을 수 있는 게 주어하고 뒤에 동사, 아까 3인칭 단수면 S나 ES 붙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우리가 정보를 좀 얻을 수도 있다. 첫 번째, 명사와 수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부정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택한 이유는 투부정사 때문은 아니고요. 오늘은 투부정사 강의는 많이는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make sure 때문이에요. make sure 이 부분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be sure, make sure, ensure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sure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I'm sure, are you sure? 형용사죠. 근데 ensure는 지금 보시면 동사예요. 그래서 en이 붙으면 하게 하다, in danger, 위험하게 하다. brighten, 환하게 하다. 그래서 ensure는 확실하게 하다인데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단어인데 요즘 이 친구들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be sure 하면요. 이제 문법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sure 이 형용사인데 이게 명사수식하는 형용사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서술형 형용사, 설명하는 형용사입니다. 일부 서술형 형용사가 뒤에 투부정사라든가
전명구라든가 대절 같은 명사절을 데리고 다닐 수 있다라고 정의돼 있어요. 그래서 be sure about something, 그 다음에 be sure to, 그 다음에 be sure that. 그 중에서 시험에 많이 반복적으로 최근까지 나왔던 게 be sure to입니다. be sure에서는. 그 다음에 make sure도 똑같아요. make sure 뒤에 전명구, make sure to make sure that. 근데 insure는 동사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뒤에 동사니까 명사, 목적어가 오거나 아니면 대절.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insure 쪽이긴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이는 대시 전부 다 명사절입니다. 그럼 영어에서 생략할 수 있는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명사절 대시, I think 뒤에 that 없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대시 생략되면 최고 그죠 끝판왕이 뭐냐면 be sure, make sure, insure 뒤에 그냥 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be sure, make sure, insure 뒤에 완전한 절이 올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make sure that 그리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온다. 근데 대시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한 절이 오면 뒤에 동사 R이 있는 거죠. that 없이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that 없이 나온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파트 6에서 나왔던 문제 형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ake sure 뒤에 완전한 절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that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사가 2개 나왔고 눈에 안 보이지만 that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동사는 필요 없기 때문에 동사 다 날리고 투부정사가 답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택한 이유는 투부정사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고 난이도가 상당한 insure, make sure, be sure 요것 때문에. 그리고 특히 많이 냈던 게 be sure랑 be sure to. make sure는 최근에 that 없이 주어 동사 찾는 문제로 나왔고 insure는 끊임없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insure는 반복적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문제 중에 조금 고난이 문제로 뽑아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동명사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로 한번 가볼게요. 동명사 문제는. 자, 지금 보시면 동사가 include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3초짜리 문제, 1초짜리, 3초짜리 문제. 그러면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오면 이게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뒤에 한정사가 한번 등장을 해주면 거의 1, 2초짜리 문제입니다.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자, 명사 앞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는가? 뭐 other 같은 한정사 쓸 수 있죠. 형명 가능하죠. 명사 2개 날아오면 복합 명사죠. 그리고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정사 문제가 아니거나 복합 명사 문제가 아니면 남을 수 있는 게 형용사 형태거나 동명사나 근데 by 같이 전치사가 붙어버리면 by 전치사 뒤엔 투부정사를 못 붙여. 그래서 토익 시험은 결국에는 뭘 남긴다? 형용사와 동명사를 남기고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용사나 동명사, 투부정사는 전치사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reflected냐, reflecting냐 이거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이거 빨리 푸시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 보시면 딱 reflected 찾기 좋아요. 그렇죠? reflect가 삼형식이라서 빛은 반사된 빛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실제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자, 2개 중에 골라라. reflected light 하면 반사된 빛이죠. 근데 reflecting light 하면 light가 목적어가 되면서 light, reflecting이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반사시킴으로써 이렇게 되죠. 근데 전체 지문이 뭐였냐면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반사된 빛이 생기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해서 답은 밑에 걸 찾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문장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근데 실제 강의실에서 쌤이 얘기할 때는 근데 니들 학생들한테 니들 이거 구별할 자신 없지. 그럼 ing 그냥 골라라. 그런데 역시 또 ing가 답이었네요. 그때도. 그래서 혹시나 정 방법이 없으시면 그냥 ing 고르시면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뒤에 한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 지금 보시면 한정사 앞에 또 다른 한정사인 얼무수죠. 그리고 형용사나 명사는 한정사 앞에 못 옵니다. 그래서 other 뒤로 형용사나 명사가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남을 수 있는 게 ing나 투부정사예요. 그죠? 근데 앞에 전치사가 나오면 투부정사는 못 쓰니까 투부정사가 날라가서 시험장 갔을 때 1초짜리 문제. 1년에 몇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 초에도 제가 한 2번 풀었었어요. 그래서 앞에 빈칸 앞에 전치사가 있고 빈칸 뒤에 한정사에서 무조건 동명사 ing입니다. 이런 건 이제 완전 초치기 문제죠. 그래서 동명사 문제 유형 2가지, 어려운 유형 하나하고 쉬운 문제 하나 알려드렸는데 2가지 유형에서 정답률이 높은 게 둘 다 ing죠. 그러니까 만약 힘드시면 둘 다 ing를 택하시라. 자, 그다음에 자, 동명사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문제 팩. 그러면 지금 보시면 뒤에 어라는 한정사가 있죠. 어라는 한정사가 있으면 일단 동사 include가 있으니까 더 이상 동사는 필요 없고 그죠? 그 다음에 한정사 앞에 명사 못 쓴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 ing, 토익 시험에 좋아하는, 아니죠. 영어 시험에 좋아하는 ing 싸움이 되겠죠. 그럼 ing에서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로 가야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답은 confirming이 되면서 근데 이게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자기가 아는 게 많은 문제가 쉬워져요. include 원래 ing 목적어로 취하는 애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include는 목적으로 명사는 ing를 취하기 때문에 원래 include ing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include ing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요즘은 많이 못 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약사의 duties 직무 중에 하나는 뭐다? 뭘 포함한다? 환자의 처방 전 목적어니까 을 확인한다. 누구랑? 의사랑.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요 초점부사 문제는 뭐냐면 막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이거보다는 나왔을 때 빨리 푸세요. 가끔씩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동사가 지금 R이기 때문에 주어가 invited guests가 되는 거예요. invited guests가 명사죠. 근데 원래 토익 시험은 완전한 절이 나오고 앞에 명사가 있으면 명사 연결하는 자리로 제일 많이 주는 게 전치사죠. 전치사가 명사 연결 기능이 있으니까. 그럼 보기 중에서 전치사는 except나 뭐가 된다? big four이 되겠죠. quite이나 only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 연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치사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부사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데 영어 공부해 보시면 명사 앞에 부사를 안 쓰죠. 우리가 명사 앞에 부사를 안 쓰기 때문에 이상한데 자, degree adverb 지금 보시면 quite이라는 게 매우죠. so very quite fairly 이런 정도 부사가 있고요. 그다음 only는 초점 부사라고 해서 focus adverb라고 해요. 자, 그러면 Sue was quite happy에서 happy를 이제 어느 정도 행복한데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런 정도 부사는 문장 앞에서 이렇게 주어 앞에 쓸 수는 없습니다. very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진 않죠. 반면에 초점 부사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명사 앞에 부사를 못 쓴다는 규칙을 깨는 애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even Sue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초점 부사가 두 개, even이나 only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이렇게 명사 앞이 비어 있을 때는 only나 even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잘 기억했다가 혹시나 출제되면 바로 찍고 나오시면 됩니다. 가끔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초청된 게스트, invited guest, 그 다음에 inviting을 쓰시면 뒤에 목적으로 잡고 게스트를 초청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통은 영어가 보통 여기서 끝나요. 근데 얘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게 하나가 더 붙은 거죠. 형용사가 편안한 분위기 이럴 때는 inviting atmospher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더 알아두시고 넘어가죠. 그 다음 문제는 전부 다 접속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전부 다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후반부 문제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 것인가 그쪽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관계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밤에 잠 안 자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을 분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관계사는 이렇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관계사 초빈출 이런 거예요. 난이도 낮은 거. 그래서 지금 구조를 분석해 보시면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아닌 he나 or는 안 돼요. 그럼 접속 기능이 있는 게 that과 until이 남잖아요. until은 접전, 접속사 되고 전치사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동사가 노출됐으니까 여기에 동사가 노출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주격 관계사를 답으로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선행명사 해석해보면 자, 하나의 공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부산 지역에. 근데 electric vehicle,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부산이 아니고 공장이에요. 선행명사 조금 먼 건 자기 해석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factory니까 대시나 위치가 답이 되는 주격 관계사 이런 있죠. 기본적인 관계사를 가장 많이 내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런 충분히 다 맞추고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 관계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지금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죠.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자, 여기에 동사 will give고요. give가 사형식이라서 자, give somebody something이 나왔어요. 그리고 둘 다 전명구가 되면서 부사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동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오케이. 이런 시험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나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하나하나 해봅시다. 더 이상 지금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 동사가 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 were proposed라고 수동태로 만들어봤자 얘 주어를 할 만한 애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동사가 올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전명구 안에 있는 동사, 명사 가지고 주어 만드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학생들 그렇게 많이 하시던데. 그 다음에 until pp는요. 이게 이제 부사절 생략을 배우시면 뭐 이런 거 있죠. when, while, if도 once, as, until, unless, the, ing나 이드 않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until pp도 사실 유명한 영어입니다. 그래서 ETS가 굉장히 문제를 세련되게 잘 뽑는 거죠 지금. until pp가 보기 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근데 that 같은 경우는 이게 관계사 주격이면 동사가 되면 뒤에 목적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about이 전치사니까 목적어가 없어서 안 돼요. 그럼 이제 남은 게 he하고 until pp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관계사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기본만
주격 관계사 뒤에는 동사하고 목적어가 나올 것이고 목적격 관계사 뒤에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남죠. 왜냐하면 목적어가 그죠 접속사라서 절 앞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주격 관계사, 목적격 관계사는 많이 다뤄보셨을 겁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지 관계사 문제를 풀고 오죠 시험장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대시 주격 관계사가 되고 뒤에 동사가 됐을 때 목적어 와야 되는데 여기에 about이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B는 탈락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영어에서 생략 가능한 3개 중에서 첫 번째 주격 관계사 플러스 B 2번, 목적격 관계사 3번, 명사절대. 그래서 여기서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이 돼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사 생략되면 그 유명한 NSV 구조가 탄생을 합니다. NSV 구조. NSV 구조는 외워두면 정말 편한데 N이 명사죠. 그리고 주어는 원래 각종 명사들이에요. 일반 명사, 고유 명사, 대명사 다 오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한 번 더 오면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The car, Mr. Kim 이런 식으로. 그죠? 이상하죠? 그런 건 무조건 NSV로 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명사 나왔죠? 명사, 그리고 여기 동사, 그러면 NSV로 처리하세요. NSV.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얻는 효과가 뭐냐 하면 이 동사에 주어가 생겼죠. 그리고 이 동사에 원래 NSV는 여기에 목적격 관계사 위치나 홈이 생략된 거죠. 그럼 이 동사의 목적어는 위치나 홈이고 이거와 같은 단어가 선행명사죠. 그럼 이 동사의 목적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주어를 하나 넣음으로써 이 동사에 주어도 생기고 목적어도 생기는 일거양득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SV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자, 그래서 아까 give somebody something 사형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쭉 보시고 뭐 on 같은 전사도 많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 길이 멀어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말자. 명사하고 명사 2개가 나왔는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 NSV를 생각해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동사는 목적어가 N이죠. 그죠? 선행명사라고 있죠. 그래서 이 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능동태 찾으셔야 돼요. 능동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유명한 거 해볼게요. The man I love 이런 게 유명하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 그럼 여긴 주어, 이게 동사,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여기에 whom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능동태. 그래서 이 NSV에서 문제 2가지 낼 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 찾기, 능동태, 수동태에서 능동태 찾기. 이런 2문제 낼 수 있어요. NSV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NSV. 자, 그 다음 문제는 여기서부터도 지금 나오는 문제도 제가 최근 5개월 동안에 2문제 정도 출제됐더라고요. 5개월이 2문제면 이제 1년으로 치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풀면 못 풀 수 있어요. 근데 쌤이 설명하는 거 딱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비슷한 문제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나왔던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유명한 애죠. 정말 유명한 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명사 수식 불가 구조입니다. 대명사 수식 불가 구조인데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영어에서 3개가 있어요. 그중에 오늘 2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that과 does예요. 지시 대명사 that과 does.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this와 this는 안 돼요.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that과 does입니다. 그러면은 that은 이렇게는 못하고요. does가 이렇게 가능해요. those people who 이렇게 가능해요. 되게 유명하죠. those people who. 그래서 뭐뭐한 사람들. 근데 어차피 people이 사람이니까 people을 생략해서 써도 돼요. 그래서 those who.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뭐뭐한 사람들. those who. 그래서 둘 다 외워두세요. those people who, those who. 그래서 뒤에 이게 who가 관계사절, 즉 형용사절로 보기 때문에 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가 나왔고 두 번째 one이 보세요. which one? 어느 거? the yellow one. 그 노란 거.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미 yellow라는 형용사, which라는 한정사가 이미 붙고 있죠. 이미 one이 생략 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토익 시험은 수십 년 동안 anyone who를 내왔는데 요즘은 everyone who, someone who도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대명사 중에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첫 번째 that, those, 그리고 두 번째는 one, 그런 것들. 물론 thing도 돼요. something, which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이면 one이면 사물은 thing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딱 보는 순간 those who, anyone who가 눈에 보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hose who고요. 그다음에 anyone who인데 anyone who만 내는 게 아니라 everyone who도 내고 그다음에 또 someone who도 낸다고 말씀드렸어요. some everything 하면 이거는 이제 which
that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됐나요? 왜냐하면 띵도 후치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죠. something special 해서 그 후치로 되게 유명한 애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 두 번째 핵심 뭘까? 도주도 되고 anyone who도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빨리 동사를 보셔야 돼요. 이 수일치도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수일치. 도주는 복수잖아요. 도주 people. 대시 단수고 도주는 복수죠. 그럼 이거는 3층 단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anyone, one은 단수잖아요. 그죠? one은 단수. 그래서 답은 여기서 도주 후 할래, anyone 후 할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동사가 가지고 있다. 항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문제풀이에서 보여드린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잘 파악해라.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anyone who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도주, anyone who, everyone who, someone who 다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보다는 방금 푼 문제는 사실은요 조금만 훈련하시면 다 풀어요 학생들이. 근데 이런 게 어려워.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듣고 나면 또 너무 쉬워. 자, 봅시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동사가 is lowering 되면서 뒤에 자 가격을 낮추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목적어 자리잖아요. 이게 to 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갈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후조는 안 돼요. 그러면 does냐, them이냐, there's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결국엔 뭐만 남았다? 대명사만 남았어요. does라든가 them이라든가 there's 같은 대명사만 남았어요. 근데 뒤에 뭐가 보여요? 전명구가 보이죠. 전명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뭐밖에 없다?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 that, does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한 방에 뭘로 가야 된다? does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does는 뭘 받는가? 해석을 해볼까요? P사는 내립니다. 무엇을? 가격들을. 제품의 가격들을 내립니다. 왜?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맞춘다고요? 그 P사의 경쟁자들의 가격이겠죠. 여기 prices. 그래서 복수니까 복수로 간 거. 이것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가 단수였죠? 그러면 that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단수 price였으면 that이 아니라 뭘 찾아야 된다? does가 아니라 that을 찾으셔야 되는 거. 그런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방금 풀어보면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배우고 나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근데 배우기 전에는 정답을 잘 못 찾죠, 학생들이.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명구가 수식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전명구가 수식한다는 걸 아셔야지 이렇게 셈처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해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as well as라고 굉장히 유명한 시험에 잘 나온 표현이네요. 이게 전치사잖아요. 오늘 이 파트 5 끝에 나올 겁니다. 이 전치사 as well as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명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with 전명구가 있다는 거예요. 전명구 수식을 받는다 그럼 뭐다? that does. 전명구 수식을 받는다 뭐다? that does. 그러면 that이냐 does냐? 그러면 빨리 쌤이 that과 does의 차이를 빨리 생각하라고 했죠. that과 does의 차이는 뭐다? 단수와 복수. 그러면 어떤 단어를 빨리 해석해 보셔야 돼요. 자, 갑시다. P사는 제공합니다. 정보를. 누구를 위해서? 프로, 그죠? 디자이너들인데 직업 디자이너들. 뭐뿐만 아니라 경험이 없는 뭐다? 디자이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을 찾은 게 복수죠. 그래서 여기가 복수니까 that이 아니라 does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충분히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뭘 외워야 돼?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that과 does다. 두 번째 one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잘 안 나와서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명구가 뭐 하고 있다? 수식하고 있다. 전명구만 수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수식하는 애들도 있어야. 근데 전명구를 잘 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문제팩에 있는 문제를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동사가 그죠? 두 개고 접속사 although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seem like 뭐뭐인 것 같다. like 전치사죠. 그죠? 전치사.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면 되는데 전부 다 대명사예요. 그죠? 대명사인데 뭐가 보인다? 전명구가 보인다. 그러면 that does 찾아라. that does. 하나밖에 없으면 걔가 답이다. this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너무 쉽죠? 어떻게 이렇게 꿀팁을, 그죠? 그래서 어려운 문법을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그 다음 문제. 전치사 문제가 항상, 우리 학원에서 우리 학생들 모의고사 치고 제가 이렇게 막 피드백 드린다고 학생들 틀린 거 쭉 문제 보면요. 전치사 문제는 진짜 거의 전멸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전치사 진짜 거의 다 틀리더라고 보니까. 어려우신가 봐요, 전치사가. 근데 2022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전치사 몇 개만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9일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상반기 시험 치실 때 이 영상 반복적으로 돌려보면서 자꾸 외우세요. 시험장 가면 정말 1초짜리 문제가 지금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전치사 정말 작년에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뒤에 기간 명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for, during, over, throughout, in, within 외우라고 엄청 얘기합니다. for 동안에, during 동안에, 그 다음에 over 동안에 걸쳐서, 그 다음에 throughout 내내, throughout 진짜 많이 내죠. 그 다음에 in 안에, 이내, 동안에, 그 다음에 이후에, within은 이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for라고 during을
구별하는 방법을 살짝 말씀드리면 100%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for는 숫자 좋아하죠. for 10 years. 그리고 during은 기간 명사 좋아합니다. during your vacation.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구별하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숫자 기간이고요. 숫자 기간이고 얘는 기간 명사. 그래서 vacation, meeting, conference 이런 거. 물론 여기서 더 자세하게 완벽하게 그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그죠? 러프하게 이 정도. 그래서 이거 달달달달 외우시라. 그러면 뒤에 기간의 표현이 나오면 10년이라던가 5시간이라던가 이런 거 나오면은 얘들 안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점입니다. 다른 전치사는. 물론 기점 기간이 다 되는 거 하나 있어요. After 10 years. After는 10 years는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인데 또 10 years는 기간이에요. 근데 after는 또 기점이거든요. 여기 없으면 기점이니까. 그래서 얘는 예외로 하셔야 돼요. 예외로. 기점인데 기간과 결합하는 유일한 거. 뭐 워낙 유명한 빈출이라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제 많이 푸시면 after 10 years of service 이런 거 많이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from A to B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런 거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사실 이 특강 찍기 1년 전인가 이 특강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많이 나온다고 6개월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5개월 정리했는데도 작년에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by ing 뭐뭐 하며 의해서 on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왜 VOD 있죠. VOD 이게 on demand죠. 요겁니다. on 그 다음에 demand 이거죠. 그래서 요구시, 요구하자마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명사 보고 어판 쪽으로 찾는 문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 ing는 뜻이 두 가지. 뭐뭐 하는 것 위해서, 뭐뭐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before ing, after ing, since ing, 뭐 since ing, before ing 굉장히 많이 나오고 since ing 최근에 나오고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외우고. 그리고 다음 시험 치러 갈 때 또 영상 돌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분사형 전치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regarding, concerning 작년에 한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including 최근에 나왔는데 이건 수십 년 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진짜 많이 나온 전치사 몇 개만 빨리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평소에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의 까다로운 문제. 이거 이제 1월 1차 시험 있죠. 1월 14일 시험 그리고 1월 29일 시험 2차에서 반복 출제돼서 1월 1차에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했는데 그래서 저는 1월 29일 날 맞추고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게 이게 좀 해석하고 하는 게 힘드신가 봐요. by와 until을 구별하는 거 둘 다 까지기 때문에 by는 한 번, until은 쭉이거든요. by는 한 번, until은 쭉. 그러면 지금 보세요. 두 개 중에 뭔지 빨리 생각해봐. 자, 해석해서 두 개 중에 뭔지 빨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는 10시까지 도착할 것이다. 그는 10시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시제는 별로 안 중요해요. 10시까지 올 거다, 10시까지 안 온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는 10시까지 도착하는 건 한 번 도착하는 거죠. 계속 도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by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거꾸로 10시까지 도착을 안 하는 건 계속 도착 안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짜증나잖아. 계속 도착 안 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until을 쓰셔야 돼요. 최근 뭐 요거 나왔었네요. 요런 문제. 그래서 by와 until. by는 한 번 하는 동작. until은 쭉. 누가 결정한다? 앞에 있는 이 동작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finish, complete 이런 거 있죠. 끝내다. 이런 단어는 뭐다? by로 가셔야 돼요. 한 번 끝내는 거기 때문에. finish, complete. 아마 finish 쪽으로 그죠? 1월 29일에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는 건 한 번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until 찾으시면 안 돼요. 근데 until을 찾고 온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두 개 구별하시라. 두 개 구별하시라.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문제팩에 있는 전치사는 by ing 끝입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by ing 끝. 됐죠?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분사는 늘 출제되고 있다. 사실은 오늘 문제 선정할 때 ing 이런 거 꼭 선정하고 싶었는데 사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러닝 타임이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적중 특강 할 기회가 되면 그때 제가 이런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고 풀 수 있는 분사 문제. 자, 이런 애들은 워낙 유명하죠. 파트 5도 나오고 파트 6도 나오고 그죠? 구조 분석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나운서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다음 플랜이라는 동사가 있고 접속사는 대시예요. 그래서 주절이 A시아에서 끝나는 거예요. 주절이 A시아에서 끝나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또 rumors하고 that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that 보세요. 뒤에 명사잖아요. 이게 또 rumors 명사죠. 그럼 보시면 자 명사 앞에 형용사가 붙잖아요. 혁명. 형용사는 분사도 형용사니까 일반 형용사나 ing, ed가 명사 앞에 붙어 있으면 이게 형용사 덩어리 있죠. 그럼 혁명의 분사는 뭐다? 명사예요?
얘는 명사예요. 근데 영어는 전치 후치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하고 달라요. 그래서 형용사 뒤에 붙어도 돼요. 그래서 명사 뒤에 형용사, 명사 뒤에 ing, 뒤에, 그러면 명사 뒤에 투부정사도 붙을 수 있어요. 투부정사 후치 가능하니까. 전명구가 명사 뒤에서 꾸밀 수도 있어요. 아까 많이 봤잖아요. 전명구가 꾸미는 거. 그리고 형용사절이 관계사절이죠. 그래서 뒤에 이 흰색들이 전부 다 얘들이 전부 다 형용사예요. 전부 다 형용사 얘들이. 얘들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이게 전부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도 명사, 이 덩어리도 명사. 둘 다 명사 덩어리예요. 둘 다 명사 덩어리.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the rumors 뒤에 여기 있죠, 여기가? 얘가 그냥 긴 형용사인 거예요. 긴 형용사니까 이거 두 개가 합치면 그냥 명사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the rumors 하고 형용사 붙은 거예요. 그러면 명사 연결이 되는 자리죠. 명사를 연결해야 된다. 자, 지금 보시면 명사 연결할 수 있는 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전치사. 그리고 투부정사는 ing는 목적어 필요한 거, 능동형의 준동사들. 그리고 한정사가 있으면 한정사 앞에 명사나 형용사 쓰시면 안 돼요. 왜? 명사나 형용사는 한정사 뒤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더, 한정사 더, 그러면 그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그리고 ed는 목적어를 못 가지죠. 그래서 ed형은 뒤에 명사, 목적어 있으면 쓰시면 안 돼요. 삼형식인 경우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더 이상 동사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더 있으니까 명사는 안 되고, 그러면 결국 ing-ed 문제인데, ing-ed는 대략적으로 삼형식 동사들의 경우에는 목적을 확인하니까 뒤에 얘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여기에 ing 할래? 여기 ed 할란데 이게 목적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ing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 CEO가 발표했어요. 뭘 발표했어요? 그 회사가 계획한다는 것을. 플랜 2, 시험에 나오는 거 플랜 2. 그래서 뭐 어떤 계획이다? 남아시아로 그죠? 확장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ing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요건 해석하면 그리고 그것은 뭐다? 앞문장 전체. 남아시아로 들어간다는 거, 확장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것은 대디아인 그죠? 루머들을 그죠? 확인해 주는 거였다. 그 루머가 최근 몇 달 동안 막 급속하게 퍼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ng는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방법인 그리고 그것은 해서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것으로 제가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문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뒤에 이제 접속사 부분 전부 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그걸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죠. 구조 분석을 하시면 쉬워요. 사실은 구조 분석 하시면 이 문제 자체는 쉬워서 한 방에 갈 수 있는데 꼭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죠. 최근에는 이것보다 보기가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있는 건 아니까 간단하게 관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접속사와 하우스가 그죠 대명사가 가서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게 관계사죠. 그래서 이게 접속사 플러스 주격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ouse which 그리고 뒤에 남은 것은 you built에서 주어 동사가 되면서 목적격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목적격 관계사예요.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남는 거죠. 그리고 뭐 물론 이거 대수를 받아도 되고요. 사람이 이게 선행사 사람이면 whom으로 가면 되는 거죠. 됐죠? whom I love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근데 요 경우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보시면요. 접속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house가 is로 가면은 in the house니까 in이 남아요. 그러면 자, 접속사와 목적격 대명사가 만나면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3으로 위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남죠. 그러면 관계사절은 전치사가 끝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에서 전치사가 남을 수 있는 조건에 속합니다. 관계사가. 근데 이 관계사가 원래 더 하우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얘도 하우스고 얘도 하우스니까 얘가 요 하우스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남아있는 전치사는 문장 끝에 붙어도 되고 관계사 앞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현상. 뭐가 생긴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자, 지금부터 한국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한국말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일종의 전명구가 돼요. 이것만 잘하면 그 다음부터 인생 쉬워집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in which는 전명구예요. 전명구는 부사죠. 수식하는 거니까. 형용사 아니면 부사예요. 아까 대명사 할 때는 형용사로 많이 붙었고 그 다음에 전명구가 부사도 많이 쓰죠. 전명구는 수식하기 때문에 전명구는 수식하는 구조죠. 액세서리 문장에서. 그래서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수 있고 the man in the room 이렇게. 그래서 전명구 수식하는 거 형용사 아니면 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사로 쓰이는 거죠. 전명구가 부사로 쓰여요.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시간이면 when이었을 거고 방법이었으면 이유였으면 why일 거고 how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how는 지금 뭐 좀 더 복잡할 수 있는데 토익 시험에 또 그런 걸 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부사니까 부사 뒤에는 부사는 문법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살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즘 토익 시험에 어떻게 냈냐면 뒤 구조를 보고 뒤에 완전한 문장을 보고 그죠? 인위치를 찾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실제 최근에. 근데 이 원리를 알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면 위치도 있고 보기 위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섞여서 힘들 수 있겠죠. 쉬워졌죠?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죠? 그래서 쌤이 하는 한국말 잘 따라오셨으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냈어요, 사실. 왜냐하면 동사가 지금 2개잖아요. 그러면 접속사 있어야 되는데 보기 중에 접속사 하나밖에 없어요. 보기 중에 접속사는 위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너무하지, 너무 쉽지. 이렇게 되면 섭섭하죠. 문제 푸는 사람이 좀 챌린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게 지금 비동사가 되면서 be in charge of 하면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완전한 문장. 그래서 in which가 되고 포지션이 장소니까 이걸 where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수준 있게 내려면 완전한 문장이니까 보기에 위치 같은 거, 그 다음에 what 같은 거 날리고 in which나 where 찾는 이 정도까지는 풀어내자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전명구, 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 그죠? 그래서 관계부사 when, where, 그 다음에 why 이런 걸로 그죠?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주격관계사니까 뒤에 그죠? 주격관계사니까 주격관계사 뒤에는 요 관계사 뒤에는 보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노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관계부사, 전명구 부사 뒤에는 이게 완전한 문장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인 것 같은데 접속사 유형도 이거는 물론 최신 그 5개월에서 제가 뽑아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맞는데 이 접속사 유형은 그냥 항상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토익 시험에 나왔고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나올 유형입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을 좀 해보시면 자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온 유형부터 보고요. 문제 팩 풀기 전에 동사가 지금 보면 이렇게 2개가 돼요. 그럼 우리 접속사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유형 첫 번째 최저 난이도 접속사가 보기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쌤처럼 풀고 싶으면 얘들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 including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최근에도 시험에 정답 처리된 수십 년 동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분사형 전치사 포함하여 반대말은 excluding 뭐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으로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전치사들이죠. 그리고 이런 게 여러분이 약해요. 좀 이따 이제 파트 6로 넘어갈 건데 파트 6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이렇게 접속 부사하고 굉장히 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자꾸 반복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then 그러면 then은 뜻이 많아요. 시험에 많이 나온 then은 사실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는데 요 포인트에서는 요 뜻으로 가겠습니다. 외우시게. then은 그러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likewise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자 including 전치사, despite 전치사, otherwise 부사. 그래서 접속사는 because밖에 없다. 그래서 회의를 지금 놓쳤다, 그죠? 왜냐하면 그지 고객을 응대 중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해봅시다. 요건 이제 유형이 뭐냐면 두 번째 유형인데 아까 1번 유형만큼 쉽지는 않아요. 동사가 2개니까 우리 접속사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접속사가 몇 개인가 봤을 때 자 봅시다. After all 전명구 In contrast 전명구. 전명구는 형용사 아닌 부사니까 접속 기능은 없어요. 탈락. 그 다음에 though or though, even if, even though, though 같은 거. 그죠? 접속사. 그 다음에 in case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은 계속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뒤에 in case that it will 소문자로 와야 되겠네. It will rain tomorrow. 그러면은 비가 오는 경우에 대비해서죠. 그럼 비가 오는 게 경우에 그래서 이게 동격의 명사절 대시라는 게 붙어요. 들었어요? 동격의 명사절 대. 그러면 동격의 명사절 대. 영어에서 생략 가능한 사람들에서 1번 주격관계사 플러스 B, 2번 목적격관계사, 3번 명사절 대. 명사절 대시 생략되기 때문에 실제로 in case 뒤에 that해서 주 동사를 주면 너무나 고맙겠지만 ETS가 여러분을 그렇게 편하게 살게 두지 않는다. 그래서 in case 했을 때 이 that이 생략돼서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걸 아는 실력자들에게만 점수를 주겠다. 그래서 in case는 접속사입니다. 항상 in case를 보면서 in case that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접속사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하나밖에 없어서 해석 안 했는데 두 번째는 접속사가 2개니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연사가 도착했어요. 정각에. 그의 요 커넥팅 플라이트 별건 아니죠. 연결편. 요거 1월 29일에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연결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아니고. 그래서 해석하니까 답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접속사가 2개가 있으니까 해석하는 문제.
세 번째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왜 그런지 봅시다. 요렇게까지 풀어내려면 학생들은 이제 좀 약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요렇게 셈처럼 못 풀면 해석해서 푸시는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많이 드는 거죠. 동사가 지금 두 개예요. 그럼 우리 접속사 필요해요. 어떡하나? 다 접속사예요. 다 접속사예요. though, although, WH, that, WH 전부 다 접속사예요. 딱 모양이 보면 접속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쌤이 보면 that하고 위치를 바로 날려버렸어요. 쌤은 시험장에서 이럴 때 that과 위치를 바로 날려버려요. 왜? 자, 주절이 여기 아닙니까?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게 주절이니까. 이게 주절이죠. 그럼 주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사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자리, 이 앞부분은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착안을 해서 쌤이 위치와 that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이 세 가지 절 있잖아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근데 자 보세요. 명사절이 있고 접속사 얘기는 힘들다 그죠. 왜냐면 접속사 다 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절이 있어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용사절은 관계사절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세 개를 싹 다 하는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냐면 웬밖에 없어요. 능력자죠, 능력자. 세 가지 절을 다 할 수 있는 애는 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절로도 쓰이고 형용사절, 관계부사로 쓰잖아요. 그리고 부사절로도 써요. 시간의 부사절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무능력자는 세 개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애죠. 누구다? 명사절밖에 안 되는 what. what은 형용사절도 안 되고 부사절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이거 두 개를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사절은 아예 따로 놀아요. though, although, even if, because. 부사절은 아예 따로 놀죠, 모양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WH 애들은 명사절, 형용사절 이거 같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WH는 주로 명사절과 형용사절에서 쓰여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나요? 시간의 부사절 when 같은 단어인 while. while은 동안에하고 반면에 되니까 같은 단어인 whereas 세 개. 그리고 약간의 복합관계 부사.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용사, 복합관계 부사, 즉 복합관계사. 요거를 제외하고 WH는 부사절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접속사 성질 자체가 대부분의 WH는 부사절로 쓰지 않는다. 대부분의 WH는 부사절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요런 거 이제 부사절이죠. 부사절. 그래서 WH 그리고 that도 부사절로 쓰지 않죠. that도 that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부사절로 쓰지 않습니다. that은 명사절 아니면 그 다음에 형용사절 관계사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절일 때는 WH와 that을 날리세요. 대부분의 WH와 that을 날리세요. 그러면 남는 게 as though하고 whenever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봤던 거 우리 as if,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가끔씩 정답 처리되는 난이도 높은 애. 아주 가끔씩 정답 처리되는 보통은 오답이 훨씬 처리가 많이 되는 난이도 높은 애. even if,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늘 시험에 나오고 정답 처리되는 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이 극장이 공연을 연기한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바우처, 그죠? 뭔가 티켓 같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극장이 뭡니까? 공연을 마치 취소했던 것처럼은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할 때마다 과거에 고객들은 주어졌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접속사 유형 가장 난이도 상은 뭐다? 접속사의 성질을 이용하면 해석 없이 보기에 오답들을 빨리빨리 날릴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팩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마지막으로 진짜 초빈출 고난이도지만 3초로 만들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사가 두 개니까 우린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치사 안 돼요. due to, in view of. 혹시나 좀 초보자가 이걸 보고 계시다면 마지막이 전치사면 전부 다 전치사입니다. 그죠? 마지막 단어가 전치사면 그 덩어리 다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rather than과 while이 나오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이 2023년 2월 달이잖아요. 2월 19일 토익을 대비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2022년 1년 토익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 시험에 갔을 때 얘를 안 본 적이 손가락에 꼽힌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while은 그죠?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네요. 그래서 얘부터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자, 의사 등의 접속사.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워? 쌤은 수업 시간에 진짜 어려운 문법은 단어를 어렵게 써버려요. 문법 책 있는 그대로 왜? 그게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기억을 잘해, 학생들이. 그래서 quasi 등의 접속사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등의 접속사와 굉장히 유사하다. 근데 등의 접속사와 똑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rather과 as well이 이쪽이 이제 그죠? 부사로 얘는 오히려라는 단어고요. 오히려. 특히 고득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 지금 완전히 눈 반짝반짝반짝 해야 돼요. 그리고 as well은 또한이라는 단어예요. 얘는 유명하죠. 시험에 답으로도 많이 나오는. 근데 여기서 rather than as well as가 되면서 이게 접전이 되는 거예요. 접전. 접속사와 전치사가 돼요. 전치사로도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뒤에 ing 좋아합니다. 전치사는 명사나 ing 붙으니까 그래서 얘들 ing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ing 찾는 문제로도 rather than 많이 나왔었죠. 접전이라는. 근데 전치사는 얘기할 거 없어요. 명사는 ing니까. 근데 접속사가 되면 이게 의사 등위 접속사인데 여러분 이런 문제 잘 풀어야 돼요. 분홍색 as well as가 등위 접속사잖아요. 등위 접속사는 그죠? 어떻게 단어 등위. 그죠? 구구 등위. 그죠? 그럼 여기서 women as well as men 뿐만 아니라 명사. organize, disorganize, rude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면 as well as 자꾸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뭐 투부정사고 뭐 이런 동명사고 이런 그죠? 등위 된다고요. 근데 왜 의사 등위 접속사냐? 등위 접속사는 단어 등위, 구구 등위, 절절 등위가 돼요. 이게 등위 접속사가. 근데 의사 등위 접속사는 완전한 절 등위가 안 됐어요. 이게 동사만 보이죠. 절대 주어 동사 못 옵니다. 이것만 알면 시험장에서 날라다닐 수 있어요. 문제를 풀 때.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as well as 뒤에 동사 나온 거. 주어 동사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등위 접속사는 원래 완전한 절이 나오죠. I love you but I hate you 이렇게 완전 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사라는 어려운 단어가 quasi가 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게 누구냐 하면 하나 더 있는 게 rather than이에요. rather than도 보세요. hot tea, 그죠? rather than coffee. 커피가 아니라 hot tea. 그 다음에 여기 형용사 보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여기 보시면 rather than 뒤에 주어 동사 절대 안 돼요. 동사 노출돼 있죠. 그래서 rather than과 as well as에서 rather than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안 나오는 시험 회차를 거의 본 적이 없다. as well as가 1월 29일 나왔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거 본 적 있나고 할 때 거기 as long as와 as well as가 있었어요. 그럼 1월 29일에 시험에 나갔어 우리가. 그러면 보기에 두 개나 오답이니까 제거하고 as long as와 as well as가 남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sales representatives가 주어죠. 그리고 동사죠. 그러면 누구는 안 돼? rather than 안 돼. 이렇게 주어 동사 못 온다고 했어요. 답은 한 방에 while이죠. 똑같은 거예요. 1월 29일 시험도 as long as 해서 이게 되게 유명한 조건이죠. 뭐라면 if의 대용으로 많이 쓰죠. as long as.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이거 뭐 노래도 많이 불러준대 애들한테 막 따라 부르라고. 그래서 as long as you love me 이런 거 들어보셨죠? as long as you love me 이거 많이 불러줍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해석하는 효과가 있고 as long as you love에서 절이 온다는 걸 알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자꾸 노래를 시켜요 학생들한테 as long as you love me 이렇게 불러보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1월 29일 시험 회차에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as well as는 안 돼. 그래서 답은 바로 as long as로 가는 거죠.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고 나면 3초짜리 문제, 모르면 hell, 그죠? 너무 어려운 문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파트 5에서 쌤이 그 인트로덕션에서 제가 좀 어려운 문제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다고 했고 충분히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이제 파트 6 한 문제, 파트 7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빨리 독해 부분도 한번 달려봅시다. 파트 6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유형을 좀 알려드리고요. 첫 번째, 파트 6에서 내는 문제는 기본 문법 문제, 파트 5에 나온 문제, 파트 6에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얘들이 시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동사 시제 문제 굉장히 많이 내죠. 근데 이 시제 문제는 파트 5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since 플러스 과거, 그러면 주절은 동사 원형, 주절은 현재 완료 이런 것도 내요 얘들이. 근데 대부분의 시제 문제는 문맥을 독해 파트니까 독해를 해서 상황 파악을 해서 찾는 시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독해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접속 부사가 이제 뜨거운 감자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접속 부사를 잘 못 외우세요. 그래서 사실 각 잡고 앉아서 외우면 몇 개 안 돼. 그래서 그 접속 부사를 반복적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도 꼭 나오죠. 파트 5와 마찬가지로. 근데 어휘 문제도 이거는 독해 문맥을 좀 파악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을 연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면 쌤이 한 문제 풀어드릴 파트 6는 첫 번째 문제는 어휘. 두 번째 문제는 접속 부사입니다. 이게 이 접속 부사. 그래서 보시면 사실 좀 한숨 나오죠. 이거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품사가 부사인 게 보이나 부사 아닌 거 있는가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동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장 문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접속 부사 문제 하나 있고 어휘 문제 하나 있고 동사 관련된 문법 문제 하나 있고 문장 문제 있고 그죠? 그래서 유형을 그대로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파트 6가.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여기 will be the ing인 어휘인데 어휘는 다 쉽네요. 그죠? 그래서 앞에 be informed tha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애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뒤에 반드시 사람이 오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사람에게 알리다. 특히 이런 거, 그죠? 이거 충고하다 아니에요. 그죠? 파트 7 시험 치러 가면 이 글의 주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nform somebody of something, inform somebody that.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수동태예요. 목적 없으니까. 이런 문제로 되게 유명하죠. 사람 없으면 무조건 수동태. 그래서 뒤에 of나 that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럼 이게 사람에게 무엇에 대해서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생략된 말은 명령문이니까 you죠. 그러면 너는 알림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한국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Please be informed that, please be advised that 이런 거 많이 쓰죠. 이렇게 문장 시작하면 데디아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데디아를 알려드립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어휘를 좀 보세요. 어휘 보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시고 이런 거 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들 다 중요한 단어들 교체까지 그지? 여러분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그러면 데디 알려드립니다 해놓고요. 자 5월 19일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시부터 2시까지 그 다음에 F사가 이제 시설 보수하는 그런 회사인가 봐요. 몇몇 수도관을 청소할까요? 열까요? 그 다음에 언로딩이니까 트럭에서 내릴까요? 아니면 교체할까요? 알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이 단서를 누가 가지고 있다? 여기서 보면 뒷문장. 항상 영어는 뒷문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문장 설명하려고. 그 존재밖에 없습니다. 뒷문장의 존재 이유는 뭐밖에 없다? 앞문장 설명. 그죠? 항상 영어 라이팅은 딱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노란색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파이프를 설치한다 그러면 험 파이프는 버리겠네요. 그래서 답은 교체가 되겠죠. 됐나요? 쉽죠? 그래서 이 건물의 물 수도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temporarily interrupted, 일시적으로 중단될 겁니다. 단수를 알리는 거예요. 단수의 이유는 수도관 교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콤마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완전한 절이 나오고 이렇게 콤마가 되면 이거는 부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왜 부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수업 시간에 있거든요. 왜 부사입니까, 선생님 이게? 이게 완전한 절이니까 나머지 전부 다 부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부사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접속 부사 문제예요. 그래서 해석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자기가 해석되는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해석이 다 돼야 되는 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힘든 이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뒤에 이제 요 접속 부사는요. 이 문장이 해석이 돼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관련된 이 문제부터 풀게요, 쌤이.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문제가 비동사 뒤에 뭐 쓸래? be 플러스 ing냐, be 플러스 pp냐, be2 용법도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자, 여기 보시면 expect to, intend to, ask to. 자,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intend 의도하다, ask 묻다, 요청하다. 근데 이게 to 부정사가 이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이 동사의 목적어인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얘가 목적어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준사역 동사란 건데 준사역 동사는 토익 시험에서 정말 미친 듯이 출제하죠. 안 나오는 회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보통 어떻게 외운다? expect A to B, intend A to B, ask A to B 이렇게 외워요. 그런데 얘가 둘 다 되는 거예요. 둘 다 돼요. 그래서 expect to도 되고 expect A to B도 되고 intend to도 되고 intend A to B도 되고 ask to도 되고 ask A to B도 되고 다행인 것은 세 개만 외우면 된다. 세 개만 외우면 된다. 물론 want to도 되고 want A to B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준사역 동사가 아니니까 세 개만 외우면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 진행형으로 가면 be expecting to, be intending to, be asking to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예상하고, 의도하고, 요청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동태로 고치면 be expected to, be intended to, be asked to 하면 이거는 예상되고, 의도되고, 요청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얘는 요청하는 거고요. 얘는 요청되는 거예요. 문제는 둘 다 된다. ing도 되고, ed도 된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가봅니다. 모든 세입자들은 이 아파트 건물에 있는 모든 세입자들은 그 켜지 말라 어떤 수도꼭지도 틀지 말라고 세입자들은 요청을 하면 asking 요청을 받으면 asked 여기서 판단하시는 거죠. 세입자들은 요청을 받죠.
그래서 답은 그죠? asked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king도 되고 문법적으로 asked 도 되는데 해석상 asked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도 출제하니까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접속 부사를 가야죠. 모든 그죠? 세입자들은 수도 꼭지를 during this time 이 시간 아까 단수한다는 시간 그 시간에 틀지 말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Likewise 자, 여기서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교체한다 이런 문장이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likewise, then 그러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likewise 그와 마찬가지로. accordingly, according to가 따라서죠. 그러니까 accordingly니까 그에 따라. 부사는 그를 붙이면 편해요. even so, 뭐 nonetheless, nevertheless, even so 이런 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셋 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in contrast, 전명구 부사죠. 전명구 부사 대조적으로. 그래서 contra, 대조, 반대. 그래서 왜 유명한 게 on the contrary 이런 것도 파트 6에 많이 나오죠. 반대로 contra.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새로운 파이프를 설치하기 때문에 단수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입자들은 그 수도 꼭지를 끄라고 요청받습니다. 다시 새로운 그 수도관을 설치하느라고 수돗물이 잠시 단수됩니다. 그에 따라 모든 세입자들은 수도 꼭지를 끄라고 요청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수도관을 설치하느라고 수돗물이 잠시 중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대조적으로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해석되는 건 뭐다? 자, 단수됩니다. 그에 따라 주민들은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석상 답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속부사 문제, 그래서 접속부사 한 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쭉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파트 6 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then 그러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likewise 그와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nevertheless, even so 이런 걸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가야죠. 쌤이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모든 문장의 존재 이유는 뭐 때문이다? 앞문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 물 서비스가 재개될 때 수도 꼭지 그 faucet을 몇 분 동안 물을 흘러 보내라는 거죠. run 자체가 물이 흐르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아까 make sure, be sure 이런 거 파트 5에서 많이 했죠. make sure to be sure to. 반드시 설치 설명서를 먼저 읽으시오. 두 번째, 우리가 당신의 다음 유치원 고지서, 그죠? 공과금 고지서상의 요금을 포함시키겠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더가 되려면 앞에 요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돈 얘기 없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당신의 그죠? lease 계약서를 그죠? 임대 계약서를 그게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갱신하시오. 너무 내용이 다르잖아요. 우리 단수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this를 형광에 바르셔야 돼요. this 막 형광에 바르고 난리 쳐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자, resume 재개되다, 재개시키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고, 요거 읽어보시면 되고, charge, utility, gas, water, electricity 이런 거 utility라고 하죠. 그래,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모든 단서를, 자, 파트 6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단서는 뒷문장에서 찾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뒷문장은 앞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두 번째, 모든 문장의 역할은 그래서 앞문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6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요거. 모든 단서는 뒷문장에서 찾으면 된다. 거꾸로 앞문장은 뒷문장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요거는 시험에도 답으로 많이 나와요. 최근에도 답으로 나왔죠. this, that, these, those 이렇게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가 나오면 이건 분명히 앞문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앞문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얘를 잘 이용하면 된다.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이것이 확실하게 합니다. 무엇을? 물이 사용하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이것은 뭐가 된다? 앞문장이죠. 그래서 수도 꼭지의 물을 몇 분 정도 run, 흘리라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단수되고 나면 녹물 나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this를 잘 이용하시라. 파트 6 만점 정해요. 그리고 평소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제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잘하더라도 접속부사에서 틀리면 안 돼. 그래서 평소에 접속부사를 많이 외워두자. 많이 외워두자.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힘내시고 파트 7
파트 7은 여러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삼중 지문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삼중 지문, 다중 지문 전반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쌤이 보여드릴 테니까 쌤의 의식의 흐름을 보여드릴 테니까 시험장에서 쌤의 의식의 흐름을 쭉 따라 나도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고 그죠 배우시면 되겠죠. 벤치마킹 하시면 되겠죠. 자, 파트 7 삼중 지문인데요. 첫 번째가 웹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메일 두 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웹페이지고요. 이게 웹페이지. 그 다음에 이게 이메일 한 통, 이메일 두 번째. 그래서 총 3개 그림이다. 문제가 5개인데 키워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자, 첫 번째가 웹페이지구나. 두 번째가 이메일 두 통이구나. 그러고 나서 문제로 바로 내려가세요. 문제로 내려가셔서 빨리 키워드를 찾으세요. 그러면 CFS는 첫 번째 글에 나옵니다. CFS는 첫 번째 글에 나오고 나코스 씨가 두 번째 이메일, 세 번째 이메일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first 이메일 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메일 보면 돼요. 그리고 미스 리는 두 번째 이메일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빨리 찾아서 몇 번째 글에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웹페이지. 그럼 이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메일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메일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first 이메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두 번째 이메일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어느 글에 나오는지 빨리 확인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CFC에 대해서 질문을 딱 보는 거죠. 질문 뭐다? 언급될 거 찾는구나. 그럼 언급 안 된 거는 3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대명사가 전부 다 CFS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웹페이지죠. 웹페이지. 그래서 지금 보면 10번째이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CFS예요. 무슨 컨퍼런스나 그런 거겠죠. 이게 brings together 지역의 투자와 그 다음에 선도적인 기관들을 함께 한 자리로 모은다. 왜? 논의하기 위해서. 뭘 논의한다고요? 여기 조금 큰 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어 보시면 되겠죠? 이런 단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과 그 다음에 기회들, 어려운 점도 있고 기회도 있을 테니까 그 재무적인 그런 세계에서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작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작년 1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추가해왔다. 15개가 넘는 개인 또는 정부 기관들을 add A to B 어디 우리의 회원 등록부에다가 그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원이 15개가 넘도록 우리에 추가되어 왔다는 거죠. 멤버십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첫날의 CFC는 다음 것을 주최하게 돼서 기쁘다면서 지금 보시면 이런 단어 보시고요. 그래서 첫날에 하는 거예요. 이게 기조연설이 있고요. 보니까 온라인 뱅킹 시큐리티에 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세미나가 있고요. 뭐에 관한 거다 이런 게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심도 깊은 디스커션이 있는데 이 디스커션은 이 SL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리드되는 그런 디스커션이네요. 그리고 이제 밥 먹는 디너 게더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이제 밥 먹으면서 끝난다는 거 버페이로 그죠? 그리고 이것은 J사가 출장 연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CFC에 관해서 진실을 찾으셨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자, 작년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15개가 넘는 기관들을 우리의 회원 등록부에 추가하였단 말은 회원이 늘어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답은 A가 되겠죠. 멤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attract를 끌어들이는 거니까. 근데 government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그죠? 키워드 짜집기죠 지금. 정부 건물 안에서 이 CFS라는 행사가 개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만 그냥 살짝 나왔죠. 그 다음에 호스트가 CFS라고. CFS가 호스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호스트 된다 이런 내용은 나온 적이 없고요. 시간 자체는 아예 안 나왔죠. 일주일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NC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글에서 나오는데 두 번째 글을 보시면, 두 번째 이메일을 보시면요. 여기에 이 사람이 보내는 사람이, 이 이메일 보내는 사람인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메일 어카운트가 보면 같은 회사나 단체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목이 재밌는데 제목이 여기 보시면 A feature for our next issue라고 나오는데 다 중요한 단어죠. 특히 이슈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죠. 최근에는 조금 어렵게 나왔었는데 발행하다, 발급하다.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돼서 애들이 어려웠을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발행, 발급, 지급. 그 다음에 feature는 이제 특징, 특색도 되지만 출판물에서 기사, 그렇죠. 그런 단어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next issue 하면 다음 출판물. 그래서 a feature for our next issue니까 우리가 다음 출판물인데 거기 쓸 기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니까 아까 annual이니까 올해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올해 이 행사는 좋은 시작을 한다. 그래 놓고 행사 날이 무엇과 함께 시작하냐면 이 사람 AJ에 의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시작하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이 보여주는 게 뭘까? 그래서 이게 얘를 수식하는 거, 내용상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보여주는 것은 온라인 뱅킹 보안에 관한 중요성, 21세기에. 그 다음에 그녀, 여기서 AJ가 되겠죠. 그녀의 정보약 중에 몇몇은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다. 좋은 기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오후에 내가 이미 준비를 했어. 뭐 하기로? 만나기로. 누구랑 만난다? 그룹 몇 명과. 근데 이게 이제 그 그룹이 대열이니까 이 그룹이 디베이트, 논쟁을 한다는 거죠. 토론. 그 전에 좀 만나기로 했다. But 해놓고 아까 파트 6 기억나세요? This, that 하면 앞문장. 앞문장 요거 만나기로 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이 LC의 세션에는 못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아까 LC가 첫 번째 웹페이지에서 여기 나왔어요. 여기에 나 코스는 못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뒤에 나오는 이중지문 이미 그죠,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좀 보시면 돼요. 세션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해석하실 때 이거 돌려서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또 어디에도 앉아 있었냐면 대부분의 오후 세션에 앉아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올해에 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수여되었다? 타이완이라는 대만 국가에 있는 뭐다? 재단. 그래놓고 이 재단, 디스, 한 문장, 이 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또 굉장히 좋은 기사가 될 것 같다. 우리 다음 출판물에. 그리고 내가 이츠니까 이 파란색이 다 같은 거예요. 이 대만 재단의 Executive Director와 오후에 만날 거래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메일로 초안을 보내줄게, 오늘 밤에. 그래서 get back to me. 네가 만약에 내가 if you would like A to B, A가 B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내가 get some photos, 이 기사과 잘 어울릴 사진을 좀 찍기를 원하면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내용을 보세요. 올해 CFS는 괜찮았어, 시작이. 그리고 그 하루는 뭐다? 이런 그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에 나온 정보는 좀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룹 몇 명과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세션에 못 가. 그리고 나서 또 오후 세션에도 앉아 있었는데 오후의 세션에서 상이 이제 타이완, 대만의 재단에게 주어졌고 그것도 좋은 얘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체가 뭐니까 뭐 이야기를 쓰고 드라프트를 너에게 보내고 이런 얘기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미 단어, 피처, 이슈에서 이미 감 잡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누구다? 매거진 라이터, 출판 쪽에 있는 사람이 기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피셜 관리, 시관리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고 교수님 아시죠? 경제학 교수님. 그리고 코퍼레이트, 회사. 그래서 회사 투자가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사람 단어를 잡아보면 이 사람은 C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글에서 우리가 찾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거 아까 제가 이미 우리 답을 찾았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글에서 자기가 못 간다고 했어요. LC의 그 세션에 못 간다고 했죠. 그런데 첫 번째 글에 가면 LC가 나왔죠. 이 사람은 뭐다? in-depth discussion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B가 되면서 끝에 한번 다시 정리드리겠지만 두 번째 글에서 못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어디에 못 간다는지 첫 번째 글에서 찾는 투폴 원형의 이중 연계 지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188번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의미에서 arrange는 사실 토익 시험에서 다이어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 최다 출제일걸요?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arrange는 첫 번째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 배열하다. 그죠? seed arrangement 이런 거. 두 번째 arrange flowers에서 꽃꽂이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시간 같은 거 준비 마련 채비하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호텔은 내가 어레인지 할게, 비행기는 내가 어레인지 할게, 연사는 내가 어레인지 할게. 그래서 전화해서 알아보고 뭐 예약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어레인지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준비 마련 채비.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다 하면 이제 organize가 동요로 잡히고요. organize 한다 이게 조직화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거 arrange 한다. 10시로 만나기로 했다. 시간을 arrange 한 거죠. 그러면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set a time 이런 걸로 동요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arrange, 스케줄을 arrange 했다 하라는 말은 일정을 보통 수립한다고도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립하다 establish가 동요로 나온 적도 있고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예요. 그래서 arrange는 굉장히 많이 출제된 다이어로 동의어 문제로 많이 출제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기로 arrange 했으니까 여기서 답은 뭐가 돼야 되냐면 답은 organize. 그죠? 준비 채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어. organize a meeting이죠. arrange a meeting. 그리고 fix가 이제 뭔가 정하는, 고정하거나 그 다음에 수리하거나 그리고 식사를 마련하고 회의를 마련하고 이런 뜻이 있긴 해요. 그 다음에 align은 별로 안 중요한데 자동차 wheel alignment 아시죠? 바퀴를 나란히 하는 거, 뭔가 나란히 정렬하는 단어고요. form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form이 모양이죠. 그래서 모양을 다시 만드는 게 reform이고 모양을 바꾸는 게 transform이잖아요. 그래서 form이 모양이기 때문에 동사로서 모양을 만들다, 형성하다. 그래서 form a group 하면 그룹을 형성하다. 그래서 동사로도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미스 리에 대해서 indicate이 언급하다라는 단어, 파트 7에서는 언급하다 아니면 암시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언급한 거, 암시한 거 찾기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미스 리가 잃는 사람이야. 우리 아까 주인공 나코스가 지금 그죠? 미스 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Your time yesterday. 어제 너가 시간 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죠? 말하고 싶었어. 뭐라고? 내 에디터가 그러면 나는 나코스가 자기가 편집자가 있잖아요. 아까 매거진 라이터니까. 그래서 우리 인터뷰 너무 좋아하더라. 그럼 우리 인터뷰? 아까 인터뷰 어디서 봤는데? 그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마이 에디터죠. 희는 우리 에디터가 정말 우리 구독자들에게 히트 칠 것 같다. 뭐가? 여기서 인터뷰가 있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더 색깔을 해놨네요. 그래서 마이 에디터가 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가 이시죠. 그래서 히트 칠 것 같다. 그래서 네가 시간 있으면 내가 I would like to meet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왜? 우리 컨퍼런스 하기 전에, 컨퍼런스 끝나기 전에 뭐 빨리 사진 좀 찍자. 포토 세션. 아까 사진 자기가 찍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기사글에서 사용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아까 두 번째 글에서 알 수 있는 게 만날 거라고 했어. 누굴 만난다? Its executive director를 만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만난 게 아까 인터뷰한 거죠. 그럼 Its executive director가 Its는 뭐다? 이 타이완 파운데이션의 executive director죠. 근데 이 타이완 파운데이션이 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스 리에 관한 단서는 세 번째 글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만났다는 단서를 가지고 두 번째 글로 가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타이완의 파운데이션의 executive director고 거기서 이 파운데이션에 상이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돼야 된다? A가 돼야 된다. A가 상을 받았다. 그녀가 속한 단체가. 그래서 과거 이런 CFS 같은 그 행사에 참가해서 스피치를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사진 찍겠다고 했지. 사진사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죠? 사진사가 늦게 도착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고요. 타이완 얘기는 나왔지. 이 두 사람이 왜 만난 적은, 타이완에서 만난 적은 없어요. 자, 전반적으로 마지막 정리할게요. 이렇게 웹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편지가 2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5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첫 번째는 웹페이지구나, 두 번째는 이메일 2개구나 파악하고 빨리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래서 CFS는 첫 번째 글에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메일 2개 다 나오네. 그리고 요거는 첫 번째 이메일이라고 했네. 그래서 요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첫 번째 글이야. 얘는 두 번째 글, 세 번째 글에 다 나오고 있어. 얘도 두 번째 글, 세 번째 글에 다 나오고 있어. 얘는 첫 번째 이메일이야. 그러면 얘는 세 번째 글에 나오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얘는 말 그대로 첫 번째에서 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글을 전반적으로 읽으니까 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글에서 자기가 못 간다고 하고 어디에 못 간다고 했는지 그 사람 이름이 첫 번째 글에 나왔죠. 그래서 이게 투플 원형의 이중 연계 지문이 세 번째 글에서 하나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건 첫 번째 글에서 그냥 답을 찾았고요. 그다음 미스 리가 세 번째 글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글에서 계속 나왔죠. 그러면 트리플 투 원형의 또 이중 연계 지문이죠. 그래서 이중 연계 지문이 보통 삼중 지문은 요거네요. 삼중 지문은 이중 연계 지문이 주로 중후반부에 2개가 출제되는 게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쌤이 의식의 흐름 그대로 쌤이 문제 푸는 방식으로 쭉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훈련을 여러분도 글의 지문 종류를 보고 빨리 문제를 보고 몇 번째 글에서 단서가 나온지 키워드 확인하시고 그러면 몇 번째 글이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딱 외워서 문제를 풀다가 그 답이 나오면 답 찾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시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끝까지 다 읽어도 답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월 1차에서 제가 파트 7을 푸는데 단일 지문이 문제를 외워가지고 문제 빨리 파악해서 풀다 보니까 한 3분의 2쯤 하고 나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끝에 안 풀고 버리셔도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독해지문 다 읽고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끝까지 안 읽어도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삼중 지문까지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렸고요. 쌤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9일 시험만 치실 분들이 아니니까 그 시험을 제일 잘 친 게 중요하겠지만 3월, 4월 상반기도 시험을 계속 치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영상을 계속 링크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시험 치기 전에 항상 돌려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2, 3초 만에 풀 수 있도록 그리고 6나 7은 쌤이 문제 푸는 방식을 알려드린 대로 자꾸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특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쌤이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9일 시험만 치시는 분들이
지는 않으실 테니까 또 그 후에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치실 거니까 이 셈의 이 특강을 시험 치러 가기 직전에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특히 파트 5 부분은 외워서 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쌤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또 출제가 반복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진짜 3초 만에 빨리빨리 푸시고 시간 아끼셔서 독해 부분 많이 푸시고 나오시고요. 그다음 평소에 쌤이 3중 지문 같은 거 의식의 흐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의식의 흐름처럼 여러분도 자꾸 문제 푸는 방법을 자기 몸에 익히시고 하셔서 당장 닥친 2월 19일 시험에서 최고의 목표를, 그렇죠? 최고의 점수를 뽑아낼 수 있기를 쌤이 기원합니다. 다음 또 특강에서 만나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